오늘은 블로그를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을 사이트 한 개를 추천해 볼게요. 바로 미리 캔버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블로그를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무슨 정보를 검색하면 사람들의 블로그가 쭉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말 정산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뷰 탭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포스팅들이 쭉 나오는데요. 왼쪽에는 글이 있고 오른쪽은 이미지가 나오죠. 뭐 사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처음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가 바로 썸네일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렇게 숫자가 있죠? 그러면 이 포스팅에서는 9개의 이미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9개의 이미지 중 이 사진이 대표 사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블로그 썸네일이란 포스팅의 대표 사진을 의미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언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글과 함께 처음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의 블로그를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블로그명을 이제 검색해서 보면 이렇게 처음 보이는 화면이 요렇게 사진들이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미지들로 가득 찬 걸 볼 수 있어요. 이 처음 보이는 이미지를 바로 우리는 썸네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썸네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고 그리고 되게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썸네일은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면 정말 쉽고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블로그를 한다고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에 미리 캔버스도 잘 모르니까 포토스케이프라는 걸 활용했는데요. 포토스케이프는 이렇게 화면이 생겼고 여기에 세로 만들기를 누르고 배경을 선택하고 가로폭, 세로 높이를 선택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뭐 텍스트를 입력해서 삽입을 눌러서 뭐 텍스트를 입력해서 일일이 이제 이름을 입력하고 뭐 원하는 이제 뭐 검색어를 입력해서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드니까 제가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지 않다 보니 그냥 그저 그런 썸네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저는 이제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저희도 미리 캔버스라는 좋은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 아시죠? 자, 이제부터 미리 캔버스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상단에 미리 캔버스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클릭해 주시고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은 이렇게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로그인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회원가입도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캔버스 디자인 페이지로 접속이 되고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 화면을 먼저 볼게요. 템플릿, 작업 공간, 사진, 업로드, 요소, 텍스트 이렇게 쭉 뭐 컨텐츠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흰 도화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블로그 썸네일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정말 간단해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파일, 설정, 그리고 숫자, 크기 같은 메뉴들이 나오는데 먼저 여기 메뉴 중에서 숫자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썸네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화면이 정사각형으로 바뀌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하얀 화면은 마치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4절 도화지에 그릴지 8절 도화지에 그릴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 썸네일을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보통 정말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왼쪽에 이제 텍스트 있죠. 텍스트를 누르시면 여기 기본 스타일에 이 제목 텍스트 추가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텍스트 상자가 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한 후 원하는 이제 문장을 쓰시면 돼요. 뭐 연말정산하는 법 이렇게 치면 뭐 간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크기만 바꿔서 이 썸네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흰색 배경이 조금 밋밋하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배경 색상 있죠. 이거를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이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글씨체는 여기 텍스트에 선택하면 정말 많은 글씨체들이 있어요. 저는 이 별표에 제가 자주 쓰는 글씨체들을 저장해 놨는데 바닐라 빈으로 선택하면 이런 글씨체로 바뀌어요. 뭐 이렇게만 만들어도 간단한 썸네일이 완성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저장을 누르고 그러면 저장이 완료됐다고 뜨죠.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를 JPG로 선택한 후 빠른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썸네일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이렇게 빠른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나는 디자인도 잘 못하겠고 이런 모양은 조금 밋밋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썸네일을 만들고 싶다 하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일단 이걸 지우고 지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왼쪽에 메뉴에 보면 템플릿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만든 다양한 디자인의 템플릿이 있어요. 보시면 정말 되게 그럴듯한 우리가 어디서 뭐 음식점을 홍보하는 홈페이지에서 보든 뭐 어디 뭐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보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들이 되게 많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최근 사용한 이 디자인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교체하기를 누르면 이런 이제 썸네일이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 이 클릭을 하나씩 하면은 이게 지워지거든요. 이미지들이 이렇게 이 사진은 지우고 내가 이런 배경만 따고 여기 있는 글씨체만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뭐 강남, 인천, 강남 맛집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원하는 이제 글씨들로 이제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템플릿만 보고 했는데 좀 뭔가 아까보다는 좀 그럴듯한 썸네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정말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보고 좀 괜찮다 싶은 템플릿이 있으면 그냥 좀 약간 수정 해가지고 원하는 썸네일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뭔가 또 이제 이것보다 더 이제 좀 잘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의 미적 감각, 뭐 디자인 감각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은 또 방법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포스터 있죠. 그거를 참고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예능 그 채널 중에 TVN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TVN에 들어가요. TVN에 들어가서 보통 이제 연애 오락의 포스터들이 좀 되게 독특하고
되게 재밌는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연애 오락을 이렇게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메인만 보시더라도 벌거벗은 세계사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네모 박스나 비행기 모양이나 글씨체나 좀 독특한데 좀 있어 보이고 이런 드라마 그 포스터도 글씨체도 예쁘고 그리고 유키즈 온 더 블럭 같은 경우도 뭔가 사람 모양이 이렇고 여기 이런 디자인을 넣고 이런 색상을 넣고 뭐 이런 것만 봐도 아 내가 이 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특히 저는 약간 미적 감각이 없거든요. 미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뭐 색의 조화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여기 파란색이랑 초록색을 썼는데 조금 잘 어울리네. 그리고 이제 글씨 테두리도 여기 파란색이랑 초록색을 썼는데 괜찮네 하면은 이것도 여기에서 이제 미리 캔버스 들어가가지고 텍스트에 일단 쓰고 여기서 외곽선 색깔 뭐 초록색 글자색 아까 무슨 색이었죠? 파란색.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글자색은 파란색.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점점 그 응용을 해가지고 썸네일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을 보고 참고해서 틀이나 색상, 뭐 디자인 형식들을 참고했어요. 좀 어때요? 어렵지 않죠? 처음엔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금방 만들게 돼요. 이것도 처음에가 어렵지 하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과연 썸네일은 중요할까? 제가 이제 블로그를 10년 동안 하면서 인플루언서가 된 지는 한 이제 3년이 돼 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썸네일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목에 있는 단어나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네이버에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인천 맛집 을 쳐볼게요. 뭐 인천 맛집을 치면 맛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사진이 중요하려나? 옆에 이제 먹음직스러운 사진이 필요하니까 네 이거는 또 예외일 수도 있겠으니까 만약에 이제 정보성 글 같은 거를 이제 할 때 연말정산 제가 왜 자꾸 연말정산을 하냐면 지금 이 연말정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오른쪽에 뭐 이미지도 보겠지만 왼쪽에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말정산을 검색했을 때 이 연말정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포스팅이 나온다는 거죠. 이 썸네일을 검색해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이제 내용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블로그에 있어서는 썸네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제 유튜브는 사람들이 썸네일을 보고 링크를 클릭하니까 중요한데 블로그는 아무래도 글이 위주다 보니 저는 썸네일은 약간 부가적인 요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부가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의 맛이 중요하지 가게 인테리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음식의 맛도 좋고 인테리어도 예쁘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겠죠? 블로그도 그렇게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블로그 썸네일을 만드는데요. 그렇게 시간은 많이 투자하지 않고 글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퀄리티가 좋은 글이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되고 네이버에서 이제 그 글을 상단에 올려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네, 오늘도 저의 이제 블로그 첫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